전통시장에 왜 가시나요? 경기도 5대 5일장 김포 북변장. 여러분은 전통시장 자주 가시나요? 만약 자주 가지 않으신다면 혹은 전혀 가지 않으신다면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는 이런 이유를 얘기합니다. 주차가 불편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써야 해서, 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눈치 보여서, 짐을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화장실을 비롯한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럽고 냄새나서, 가격을 믿기 어려워서. 그럼 다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주차장을 편리하게 해주고 캐노피를 설치해서 우산을 안 써도 되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시장 카트를 마련해서 짐을 실을 수 있게 하고 깨끗하게 정비하고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면 전통시장에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 가는 원인을 해결해 준다고 해도 안 가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안 간다고 답변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봅니다. 당신이 만약 전통시장에 간다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답변도 바뀌죠. 예전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서, 시장에서 파는 순대, 떡볶이, 족발이 생각나서, 정감이 있어서, 여행 가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서, 소량만 살 수 있어서, 가격 흥정하는 재미가 있어서. 위 질문과 답변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이 안 가는 이유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가는 이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개선해야겠죠. 그런데 왜 가지 않는 이유를 해결해도 소비자는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요? 그 답도 간단합니다. 가지 않는 이유를 해결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편리해질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불편한 부분을 고친다 해도 다른 상업시설에 비해 편리한 부분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시장의 강점을 살리는 게 맞는 방향일 겁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 조금 불편하고 더러워도 대형마트가 아니라 그 지역 시장을 찾는 이유는 시장에는 그 지역만의 고유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김포 5일장에 나왔는데요. 꼭 추석이니까 전통시장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석은 연중 가장 손님이 많은 대목입니다. 사실 추석이 아니더라도 김포 5일장은 항상 손님이 많은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도에서는 5대 5일장을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데 성남 모란장, 파주 문산장, 고양 일산장, 포천 신읍장, 그리고 김포 북변장입니다. 소문대로 이른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많고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없는 게 없다는 말이 진짜인지는 이따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시장을 찾는 것은 아니다. 원래 시장을 찾는 이유를 더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원래 시장을 찾는 이유를 시장의 매력도라고 정의한다면 매력도는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사실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상권이든 가게든 브랜드든 고객을 유입시키는 매력도는 대부분 이 두 가지로 결정되죠. 바로 규모와 구성입니다. 요즘 스타필드나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같은 복합몰 또는 백화점에 손님이 몰리는 이유는 다른 상업시설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규모가 큰 만큼 구성이 다채롭고 탄탄하기도 하고요. 규모만 거대해도 손님은 몰립니다. 가구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고객을 유입시키는 이케아나 최근 외곽 지역의 초대형으로 지어진 카페들을 보면 아이템이 많지 않아도 규모가 크면 사람이 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확실히 상권이나 상가, 가게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크게 하려면 자원이 많이 들죠. 아무나 스타필드처럼, 이케아처럼, 초대형 카페처럼 상가나 가게를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상권, 가게, 브랜드가 훨씬 많죠. 그럼 규모가 크지 않아도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것만 남았나요? 맞습니다. 구성만 남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상권이나 가게를 가더라도 업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서로 시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규모가 작으면 구성을 좀 더 뾰족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규모가 작은데 구성이 너무 많거나 집중되지 못하면 외부에서 매력도를 느끼기 힘듭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되는 시장과 안 되는 시장을 나누는 기준 역시 규모와 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시장을 찾는 손님이 없다는 뉴스를 봤는데 물가는 시장만 올랐나요? 요즘 시장은 대형마트보다 오히려 저렴한 품목이 많아서 가격 때문에 시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잘 되는 시장은 관광지에 있거나 요즘 유행하는 상권과 인접해 있어서 잘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 자체의 규모나 구성에 매력이 없으면 금방 손님이 떨어집니다. 외부 환경은 간접적인 것이고 결국엔 시장 내부의 매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규모와 구성을 구분해야죠. 여긴 점포가 50개 미만인 소형시장인데 주로 수산물을 파는 수산시장이야. 또는 여긴 점포가 300개 이상인 중형시장인데 침구류가 가장 많긴 하지만 식료품 매장도 꽤 많은 복합형 시장이야. 이런 구분이 모든 시장마다 다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는 같은 집단으로 묶인 시장끼리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지 결정하고 같은 성격으로 묶인 시장 안에서 잘 되는 시장을 벤치마킹하고 효과가 좋았던 행사나 고객 유치 방식들을 유사 시장에도 적용하는 것이죠. 저한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면 이 똑같은 내용과 절차에 대한 얘기를 7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 지원되는 제도는 문화관광형 시장, 글로벌 명품 시장, 지역 선도형 시장처럼 시장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허가하면 그런 시장이 되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고 국비를 지원받아 시장의 특징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면 소비자가 갑자기 늘어날 것이다? 이게 순진한 생각이죠. 멀리서 소비자가 유입될 만한 요소가 없으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받아 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겁니다. 그럼 시장의 성격을 구분해야 하는 대상 시장이 전국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통통 사이트에서 시장 정보를 조회해보면 등록된 전체 시장이 1721개 검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가, 지하상가, 상점가, 거리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다시 나눠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으로 등록된 개수는 1241개, 5일장이 35개이고 기타 상점가, 상가, 지하상가, 거리 등이 445개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장 수는 1300여 개 정도 된다는 거죠. 시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도 있고 장소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특히 3일장, 5일장, 10일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열리지 않은 곳도 많았고 소멸했거나 소멸했다가 다시 부활했거나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서 정확한 수를 집계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전국 5일장의 장 서는 날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 사이트에서 살펴보니 전국 5일장은 586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만 열리는 5일장은 열리는 날과 위치를 정확히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포털에서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1300여 개, 정기시장이 600여 개 정도로 1900개 내외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전통시장 얘기는 다 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 1900개 내외의 시장에 대해서 규모와 구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각각의 유형별로 매력도를 찾아서 살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전략을 실험하고 실험 결과가 좋았던 성공적인 전략은 같은 집단으로 구분된 시장에 적용시킨다. 이게 다입니다. 김포 5일장처럼 이렇게 먹을 게 많고 구경할 게 많으면 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의외였던 것은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5, 60대 이상 연령대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구경 나온 3, 40대, 데이트 코스로 연인끼리 찾은 20대도 종종 눈에 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통시장이 다시 유행을 탄다고 하는데 그 전에 시장의 명물을 만들고 볼거리, 먹을거리, 사갈거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손님이 몰리는 5일장은 보고 배울 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엄청 깨끗하고 편리하고 잘 되어 있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고 줄을 서는 걸 보면 어딘가 매력이 있는 거겠죠.
그 매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